치열한 주식시장 전쟁터 같은 주식시장 속 여러분들의 승리를 위해 승리. 안녕하십니까. TV 주식전장이 된 방송, 저는 스칼렛 위원장 유리나입니다. 자, BTS의 불타오르네 라는 노래 여러분들 아시나요? 오늘 시장이 마치 그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0명까지도 급등을 했고, 더불어서 오미크론, 내일은 또 선물 옵션 만기일인 만큼 여러 가지 변수도 있었는데, 다행히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000피를 회복했고요. 코스닥도 16개월 만이죠. 그렇죠. 16개월 만에 6거래일 연속 상승세 나타내면서 또 1,000스탁도 돌파를 하는 모습들도 나타났습니다. 시장의 컨디션들 좋은데요. 여러분들 계좌도 안녕하셨습니까? 계좌 복구 원하신다면 저희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포털 검색창 주식전쟁 검색하신 뒤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보고 와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녀를 오래간만에 만나보는 것 같습니다. 여성 또 지휘관으로서 단단한 자리매김 해주시고 있는 분입니다. 이지은 지휘관과 함께하겠습니다. 지휘관님 어서 오시죠. 승리! 승리! 좋아요. 자연스럽네요, 이제.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은 지휘관입니다. 일주일마다 한 번씩 뵈니까 여러분들 좀 오랜만에 뵙는 느낌인데요. 제가 일주일 만에 나왔는데 그동안은 시장이 예상보다는 나쁘지 않았어서 여러분들의 투자가 어떻게 잘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2022년을 앞두고 있는데 남은 기간 동안도 저와 함께 하셔서 성공적인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만큼 오늘의 또 승부처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지은 지휘관이 보낸 오늘장의 핫한 이슈 탑3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녀의 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마녀의 날 내일입니다. 드디어 변수라면 변수고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까 많은 분들 궁금하실 텐데 가지고 오신 이유는요? 오늘 개인분들의 매도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만큼 내 마녀의 날을 좀 의식하신 무섭다. 게 아닌가 그쵸. 싶어서 오늘 내 마녀의 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주제로 정해봤는데요.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장 후반부로 갈수록 개인분들의 매도세가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내 마녀의 날을 앞두고 나서는 좀 시장의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긴장하신 투자자분들 그리고 이 변동성을 좀 피해가고자 하는 투자자분들이 많다 보니 좀 매도세가 우위를 차지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 내일 장 초반의 변동성은 피할 수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날은 시장의 펀더멘털과는 무관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하루의 흐름만 가지고는 너무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외인의 움직임이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외인의 움직임, 선물 옵션 만기일에는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던 외인들이 청산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청산을 진행하고 나서의 움직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다음 선물인 3월물을 좀 매수를 해줄 것인가가 관건일 수가 있겠는데 이 갈아타지 않으면 조금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갈아타는 거를 전문 용어로 롤오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12월 물을 청산한 후에 외국인들이 3월물을 적극적으로 사준다고 한다면 이 얘기는 내년에 2022년에 1월부터의 3월까지의 시장이 긍정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3월물을 매수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가 만약에 2월 물에서 3월 물로 롤오버를 하게 된다면 우리도 외국인들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구나 같이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장 초반에는 변동성은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에는 코스피의 반등 흐름이 단기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주는 모습을 나왔던 만큼 일단은 내일 만약에 증시가 살짝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반등세가 나와줄 거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장에 좀 임하면은 어떨 것 같나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말 하네요. 내 마녀가 광도 팔고 고스톱도 치는 날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만큼 좀 외국인들의 매수세 포인트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알았습니다. 오늘 또 갈아탄다 롤오버 하나 또 배워갑니다. 두 번째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지은 질관이 보는 오늘장의 핫한 이슈 탑2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시장의 승부처까지 시청자분들이 뭘 가지고 오실지 키워드도 다 맞추시네요, 이제는. 아, 정말요? 네, 분명히 코로나 확진자 나올 거다 키워드로 그랬는데 나왔네요. 네, 네. 제가 고민을 하다가 확진자가 늘어나는 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쵸. 오늘 관련주들이 또 움직임이 너무나 강하게 나왔기 어. 때문에 제가 키워드로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택도 있었고 뭐 음악 관련 네, 관련주도 그쵸, 좋았고 그쵸.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가면서 역대 최다 확진자를 또 기록을 해줬고 위중증이라든지 사망 쪽도 아주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의료 대응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현행 재택 치료를 환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을 하겠다는 이런 움직임도 나타나줬습니다. 원래 정부에서 재택 관련해서는 일시적으로만 하려고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사실 앞으로의 흐름을 봤을 때는 재택 치료 관련주들의 그런 흐름들이 더욱더 좀 커질 수가 있다. 이쪽 관련돼서 업계의 흐름들이 좀 더 좀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마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오늘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아주 급등세가 강하게 연출이 됐습니다. GH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기록을 해줬고 또 그 외에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 백신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탄력이 나와줬는데요. 사실 코로나 관련주라고 하면 여러 가지 뭐 포장 관련된 종목들, 교육 관련주들, 그리고 뭐 치료제 관련주들 정말 다양한 관련주들이 있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앞으로의 2022년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는 섹터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이 계기로 해서 좀 다르게 나오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그동안 바닥권에 위치를 했었던 바이오 섹터 관련주들이 코로나 흐름을 타면서 굉장히 탄력이 강하게 나와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직접적으로 코로나 관련 치료제 관련해서 또 탄력이 나와주는 종목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바이오 섹터에 이 계기로 훈풍이 불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은 혹시 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한가도 가고 또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이 속에서 오미크론이 그렇게 위험하진 않다고는 하지만 그와 반대로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이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주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코로나 관련주들은 일단은 좀 변동이 굉장히 좀 크고 뉴스에 따라서 오락가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라는 테마로 사실 코로나 테마주들 오늘 정말 잘 갔는데 단기적으로 봐라라는 얘기해 주신 만큼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탑1에 대한 이슈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지은 질관이 보는 오늘장의 핫한 이슈 탑1 2021년 마지막 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쉽습니다. 이제 달력을 넘길 게 없어요. 2021년의 네. 달력은 이제 끝이거든요. 이렇게 또 문장을 가져오시면 제 마음도 아쉽습니다. 저도 쓰면서 아쉽더라고요. 네, 올해 뭐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이야 참 즐거웠다라고 했겠지만 12월 달만 봐도 변동성 너무 네. 크기 때문에요. 좀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왜 이 또 키워드인가요? 일단은 우리가 마무리를 잘 하자라는 의미에서 가지고 왔고요. 또 12월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잘 버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2월에 FOMC 회의를 앞두고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미국 증시 변동성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오미크론이라는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좀 굉장히 강하지 않다. 바이러스가 이렇게 가다 보면 종식도 될 수 있다라는 감기 같은 수준이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오기도 했지만 원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변동성이 있는 것은 12월 FOMC 회의를 앞두고 굉장히 수급 불안정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일제히 급등이 나오기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변동을 좀 촉발을 시킨 계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미국 연준의 의원들은 상당히 발언을 매파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 압박을 근거로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시를 했고요. 파월 의장은 자산 매입 축소에 대한 속도를 늘리겠다는 빨리
이게 땡기겠다라는 것을 굉장히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경로에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고 또 12월 지금 마지막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좀 변동성을 수반한 시장이 지속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해당 이벤트를 통해서 미 연준의 의중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도표 확인과 경제 전망이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FOMC 회의를 앞두고 이 회의 이후에 또 시장의 방향성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 시장 당분간 우리는 상방과 하방을 좀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했던 오미크론을 봤을 때는 시장이 그래도 해소가 되면서 상방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금리 인상이라든지 아직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방으로 갈 수 있는 존재들 그것도 한번 열어둬야 돼서 지금 당분간은 박스권 등락 장세가 예상이 되고요. 이 관점에서는 이 구간에서는 수급이 너무 잘 들어온다 하더라도 조금은 우리가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을 위해서 여러분들 너무 급하게 마음을 갖는 것보다는 오히려 잘 재정비를 해서 2022년에 좀 더 성공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포트 재편이 좀 필요하다고 했는데 마이데이터는 내년에 더 좋을 거다. 1월에 이제 아무래도 론칭되고요. 반도체 내년 실적 더 좋을 거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이제는 뭐 마무리 단계니까 그런 종목들 좀 더 매집해 볼까요? 내년을 위해서. 내년을 위해서 매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저는 일단은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중순 지나서니까 좀 더 본 다음에 좀 매집을 진행을 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관망하자라고 하셨고요. 자, 그럼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업종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뒤에 들어보겠습니다. 네, TV 주식전자 히든 방송 여러분과 소통하는 방송입니다. 시청자분들이 이런 말을 얘기하네요. 입질님께서 우리 전문가님 군대를 보내야 될 것 같다. 승리를 할 때 엄지를 이렇게 쩍 벌리면 안 된다고. 이거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혼난대요. 이제 군대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딱 모아서 하셔야 됩니다. 모아서 해야 돼요? 근데 네. 아까 또 왼손으로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네. 왼손으로 딱 한 거여서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오른손으로 딱 붙여서 네. 승리. 좋습니다. 이따가 또 선물로 보여주세요. 네. 연습하시면서. 네. 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업종에 대한 이야기 그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시장 승부처 스마트카 관련주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뭐가 될까요?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두 가지 업종, 스마트카, 또 미디어 콘텐츠 쪽 보고 계신데 스마트카는 우리가 뭐 전기차로 보시는 건지 자율주행 뭐 그쪽이겠죠? 네, 일단 저는 자율주행 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봤는데 네. 진짜 내년에 좀 기대되는 것 같아요. 후반부로 갈수록 있던 스마트카에 대한 완성차 업체들의 움직임, 네. 그리고 큰 대기업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보이면서 좀 우리가 이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움직인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개를 시켜드렸던 이번에 자율주행을 좀 첫 번째 소개가 아닌데 인포뱅크라든지 라닉스, 칩스앤미디어 다 초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도 또 자율주행 관련주 가지고 왔습니다. 스마트카 관련주. 인텔에서 자율주행차 사업 부문 모비라이를 내년 중반 상장 계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기업입니다. 이스라엘 자율주행 전문 기업인데 인텔이 2017년도에 인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내년 중반까지 모비라이를 뉴욕 증시에 상장을 시키겠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했는데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
AS 분야에서 세계 1위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인텔의 컨퍼런스 콜에서 CEO는 모빌아이에 대해서 정말 특별한 자산으로 그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올바른 조치를 취하겠다. 인텔의 이 움직임은 굉장히 내년도 그리고 올해부터 내년 그 이후까지 이쪽 사업 분야를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선전포고 아닌 선전포고를 좀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년 여름을 목표로 상장을 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는데 그때까지 관련된 종목들 또 인텔과 또 고객처를 두고 있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관련된 업종들 지속해서 좀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모건 스탠리에서 애플도 얼마 전에 이제 2025년에 우리가 애플카를 선보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AR, VR 헤드셋이나 자율주행차 등의 신제품이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아서 지금 목표 주가를 164달러에서 200달러로 상향을 하고 투자 의견을 매수로 주었습니다. 지금도 아직 안 늦었다. 지금 이렇게 고가권에 있는 종목 어떻게 보면 정말 몸집이 큰 대기업인데도 아직 커 나갈 수 있는 성장성이 AR, VR 그리고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한 만큼 지금 이 시장이 초입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흐름이 스마트카를 향해서 가고 있고 지금 그리고 내년을 좀 봤을 때 지속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도 움직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크하자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고 관련주 얘기 보겠습니다. NCN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왜 또 관련주로 들고 오셨는지 어떤 매력이 있나요? 주가는 지금 힘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너무 솔직하게 말씀을 네, 이 기업이 드려서. 조금 힘든데 네. 관련된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은 부각을 못 받아도 나중엔 받을 거다. 그쵸, 관련된 쪽으로 연결이 되면은 언제든지 얘가 재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만 부각을 받고 거래가 붙으면은 충분히 탄력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영상 보안 시장량 멀티미디어 반도체 제품의 제조 그리고 판매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세계 3위 이미지 센서 회사인 미국 옴니버전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고요. 그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미지 센서들을 출시하는 등 시장 내에서 굉장히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주력인 블랙박스의 국내외 판매 호조에 이어서 또 자회사 넥스트칩의 차량용 영상 처리집 수주 증가 등에 위해서 외형 신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업체이고요. 3분기 누적 매출 전년 대비 41%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애프터마켓의 영상 보안량 카메라 솔루션 공급과 일본양 블랙박스의 수출 호조세 그리고 국내 자동차 산업의 센서 고성능화에 따른 ISP 칩 적용 확대로 지속적인 성장세가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인데요. 지금 차트로 봤을 때 최근에 121선의 돌파 흐름이 나와줬었다가 좀 저항을 막고 살짝 눌려주는 모습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치만 지금 다시 한번 저점을 올리면서 오늘 120일선의 돌파 흐름이 재차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물론 좀 더 거래량이 실리고 좀 더 재료 부각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끊임없이 이런 121선 돌파 흐름을 통해서 지금이 아니더라도 앞으로의 모멘텀을 봤을 때 언제든지 추가 탄력이 가능한 종목이니까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보고 관심 있게 보자라는 거고요. 두 번째 한컴 MDS입니다. 사실 이 종목을 봤을 때 조금 비싼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은 비싸다고 봐도 되겠죠? 아니면 좀 더 지금이 더 가격대가 저렴할 때다라고 봐야 되나요? 지금 사실 저렴하다라고까지 판단하기엔 좀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지금 시장에 관심 있는 그런 자동차 관련돼서 스마트카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는 네, 생각이 그쵸. 됐고 이 가격이 추후 시간이 지나서 굉장히 저렴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 회사는 국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공급 1위를 달리고 있는 업체입니다. 인베디드 개발 솔루션과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솔루션 및 하드웨어
를 주로 이제 공급을 하는 이제 이쪽 관련된 부분들을 죄다 공급을 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저PBR로 자산가치 안전성 또한 우수한 업체이고 무차입 경영, 유별 2,600% 정도로 재무 건전성 또한 이미 확보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동차 전장화가 되다 보니까 현대 기아차 그룹형 차량용 인베디드 수주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이 종목을 자동차 관련주가 아니라 처음에 메타버스 관련주로 소개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목표가도 또 달성을 했었는데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사 인수에 따른 또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여서 모멘텀을 부각받을 수 있는 또 기회 동안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율주행차 솔루션 수주 증가 그리고 헬스케어 서비스 업체인 케어링크 인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속적인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의 다각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정말 뭐 메타버스 관련주, 뭐 관련해서 진짜 스마트카 관련주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 그런 좀 다재다능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를 봤을 때 좀 가격적인 부분이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가격이 조금 더 조정이 나온 다음에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최소한 뭐 진짜 많이 밀린다고 해도 61선을 기점으로 해서 지지를 받고 반등세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종목 이제 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이 종목에 대한 미래성, 성장성을 보고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가져가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매력 있게 보시면서 한컵 MDS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미디어 콘텐츠 섹터를 좀 보고 계신데 사실은 좀 게임주를 오늘 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런데 미디어 콘텐츠를 들고 오셨어요. 어떤 이유일까요? 워낙 가격이 바닥권에 저렴해서? 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네. 낙폭이 너무 커서 네네. 이 정도로 낙폭이 최근에 시장이 아무리 메타버스라든지 뭐 게임 관련주들이 그쵸. 막 변동성이 심했고 낙폭을 키웠다라고 해도 이 정도는 좀 과한 거 아닌가라는 과했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알령 해제 기대감도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아직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고위급 회담에서 문화 교류에 대한 발언, 한국 영화의 중국 상영 재개에 대한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아직 속단하긴 이르지만 조금 이쪽으로 인한 기대감도 있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로서 OTT를 보는 그런 OTT 시청자가 앞으로 더욱 늘어나고 이 추세는 한번 시작이 됐기 때문에 쉽사리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집콕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졌고 이제는 OTT의 세상이 열렸다는 부분은 지금 2021년에서 오히려 시작점이고 더 시장성이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한번 늘어나면서 미디어 컨텐츠 섹터 중에 이제 영화 쪽 관련된 업종들은 조금 걱정하실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드라마 쪽 매출이 워낙 큰 캐파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위드 코로나라든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서 또 다시 뭐 방역 패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렇게 크게 이탈되지 않게 좀 지켜주는 모습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HBO 방송국에서 가지고 있는 HBO Max의 한국 진출이 굉장히 임박을 했습니다. HBO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엔 없는 왕자의 게임 그리고 해리포터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한국 경향한 첫 드라마 촬영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시영이 드라마 주연을 했고 이미 이제 마무리가 된 그런 상태이고 한국 시장을 겨냥을 해서 또 한국 직원 또한 채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에 내준 왕자 탈환을 위한 행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HBO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 유명하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또 알아주는 미드 관련된 회사 그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우리나라에 상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만반의 준비를 하는 느낌이 들고요. 최근 시장 대비해서 컨텐츠 종목들의 하락폭이 좀 지나치게 크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디즈니 플러스가 초기에는 살짝 부정적인 그런 시각도 있었지만 자체 보유 IP에 이어서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한국 컨텐츠를 공개할 예정이고 말씀드린
HBO도 한국 진출에 임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컨텐츠 확보 경쟁은 오히려 2022년으로 가서 본격적으로 더욱더 활성화를 띠면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업종의 주가를 다시 한번 붐업시킬 수 있는 기폭제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는 전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디어 콘텐츠가 그래서 좀 저렴한 가격대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A스토리입니다. 지금 뭐 최고가는 53,300원까지도 터치를 했지만 쭉쭉 일봉 차트 보면 밀려 내려갔고요. 오늘 다행히 4% 강세입니다. 저렴하네요. 네, 저렴해서 가져왔어요. 네, 네, 싸요. 시원하게 네, 저렴합니다. 쌉니다. 말씀해 네, 주세요. 일단은 죄송합니다. 정말 낙폭이 너무나 크게 나왔고 보유하신 분들 최근에 미디어 콘텐츠 업종이 너무 셌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좀 단기적으로 급락장이 좀 급락세가 나와줬는데 국내 최초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제작사입니다. 주로 드라마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을 해서 방송국과 해외 시장 등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되게 유명한 또 드라마들도 많이 냈습니다. 백일의 난군님, 우리가 만난 기적, 시그널 시즌 1 등 정말 드라마와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또 킹덤도 얘네가 제작을 해서 굉장히 좀 괜찮은 드라마들을 많이 제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글로벌 OTT향 시즌제 드라마를 제작을 하고 또 드라마 IP 및 해외 판권 확보 가능한 드라마를 계속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IP를 활용한 웹툰, 게임 분야 등으로도 또 이 회사가 계속해서 좀 이렇게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어서 그냥 우리가 드라마 제작사다라고 그냥 단편적으로 보기보다도 웹툰 관련해서 그리고 게임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사업 쪽으로 좀 분야를 넓혀가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올해 3분기 누적 매출 전년 대비 530%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 제작 드라마 지리산이 뭐 평가가 좀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작권 수익 증가가 있었고 또 이 안에서 PPR이라든지 이런 광고에 따른 또 수익성을 또 거둬들일 수가 있고요. OST 등의 부가 수입 발생이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낙폭이 좀 심화가 됐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드라마를 내보이고 또 2022년에는 좀 새로운 다시 좋은 컨텐츠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붐업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는데요. 차트 간단하게 보시면 좋습니다.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정말 많은 큰 50% 가까운 하락세가 나왔는데 최근에 시장이 조금 받쳐주면서 저점을 찍고 좀 추세를 돌리는 모습을 좀 나타내줬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답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종목이 21선, 단기적인 이평선인 21선 돌파의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좀 완벽하게 추세의 전환의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빠르다라고 한다면 난 좀 불안하다. 여기서 더 바닥을 한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시장이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21선 돌파 흐름을 확인하고 좀 진입을 해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 종목도 눈여겨보십니다. 뉴라는 종목인데 한동안 엄청 핫했던 종목 중 하나죠. 일봉적으로 보면 5일선이 좀 지금 미끄러지게 되면서 쭉 밑으로 내려갔지만 오늘은 또 반등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차트가 비슷해요. 이게 좀 이 종목과 아까 말씀해 주셨던 A스토리랑 비슷한데 대체적으로 이런 미디어 콘텐츠가 비슷한 차트의 흐름을 나타내나요? 네, 대체적으로 일단은 이렇게 정말 같이 묶어서 가는 되게 강력하게 묶어서 가는 차트들의 흐름들은 좀 비슷하게 간다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이럴 때는 같이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쵸. 빠질 때 같이 빠지고 오를 때 같이 같이 오르고. 올라가고 맞아요. 또 견인을 해준 종목이 있어야지 이 섹터가 또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묶어서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뉴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개봉했던 인질의 배급 및 부가판권 수익의 인식이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드라마 사업 부분은 디즈니 플러스랑 계약한 작품의 진행률에 대한 인식이 이제 시작이 됐고 실적 성장을 지금보다도 앞으로 책임질 거라고 전망이 되고요. 드라마 멸망, 안마판사의 수익이 추가로 반영되어서 영화 사업에 조금 이런 제한적 성장을 커버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덴트폴 작품의 경우 VFX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향후 얘네가 VFX
VFX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네, 실적 개선을 가져오는 호재로 또 작용될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3분기를 시작으로 해서 덴트폴 드라마 제작 그리고 극장 개봉 및 영화 제작 VFX의 음원 등의 내부 전략적 밸류 체인이 정상 가동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쪽 부분이 저는 앞으로 굉장히 성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자회사 VFX의 앞으로의 좀 활발한 그런 모습이 기대가 되는데요. 드라마 부분 올해 호실적을 당분간도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영화 부분이 조금 부진한 것을 드라마 부분이 충분히 채워지고도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막바지가 왔는데 4분기 내년까지도 좀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가 부족하면 드라마가 채워주고 드라마가 부족하면 영화가 채워주는 서로 좋은 시너지를 내고 있는데 질문 들어왔습니다. 한국 콘텐츠가 수요 대비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인 것 같다라고 좀 보시는 분도 계세요. 앞으로 공급 확대되면 이게 더 좋을 거라고 보고서 가지고 왔느냐 이 업종에 대해서 또 이렇게 그럼요. 생각을 하시네요. 그럼요. 예스다. 네, 예스고 그리고 네. 실제로 지금 글로벌 OTT 네. 회사들이 우리나라 이 드라마를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투자금 대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그 돈이 굉장히 수익금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력도가 우리나라 컨텐츠를 되게 느끼고 있고 또 웹툰을 기반해서 정말 다양한 소재, 예전에는 사랑에 대한 소재가 많았다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정말 무궁무진한 소재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청자들까지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 쪽 OTT 관련된 또 대기업 쪽에서도 우리나라의 그런 드라마들을 굉장히 원하고 있고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라도 계속해서 만들어내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데 당연히 관련 종목들에게는 좋은 영향으로 미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을 거다 이렇게 보셔서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AS 시간 들어가 보고요. 탑픽주는 잠시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네, TV 주식 전쟁 히든 방송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또 방송 전략, 또 내일 시장 전략 잡아가는 방송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 소피쌤 헤어가 블링블링 귀엽다요 이렇게 우리 파스님께서 얘기해 주시네요. 헤어가 너무 예쁘다, 귀엽다는 오늘 칭찬이 아주 많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헤어? 네, 오늘 좀 헤어가 푸들같이 마음에 드시는 건가요? 네, 좀 파마가 고불고불하게 귀엽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귀여운 네모지만 사실은 전략적인 승부사입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대한 이야기 잘 들어보시기 바라면서 AS 들어갑니다. 자, 덕산 하이메탈입니다. 21.9% 상승률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니까 12월 1일이네요. 최근에 말씀하셨는데 이때 사면은 계속해서 상승 수익권에 계실 것 같습니다. 뿌듯하시겠어요? 네, 사실 이 종목을 딱 보셨을 때 많은 분들이 살짝 고가권 아니야 생각을 하셨을 비싸다고 수도 생각할 수 있었을 것 있죠. 같아요. 그쵸. 좀 비싼데 이 종목을 굳이?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었을 네. 것 같은데 참 이 주식이라는 게 재밌는 게 고가권에 있는 종목 같지만 기업의 또 가치와 또 섹터의 이런 흐름들을 잘 타면은 또 탄력이 굉장히 잘 나오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이 종목이 좀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이 굉장히 또 추세라는 거를 탔을 때 잘 또 탄력을 세게 받아주는 모습이 있는데 이때도 얘가 이제 탄력이 한번 나오고 한번 눌리고 2차 파동이 또 세게 나왔는데 이번에도 저는 좀 비슷한 흐름으로 캐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 파동이 다시 한번 나와줄 거라고 예상을 했고 또 워낙 기업 자체가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동이 나올 거라 예상해서 드렸고 지금 1일 날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드린 이후에 20%가 넘는
있는 수익을 드렸는데 일단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지금 12월입니다. 12월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이랑 좀 내일쯤에는 조금은 그래도 우리가 수익을 좀 일부는 챙겨 놓으시고 추가적인 탄력을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쪽 관련해서 업황을 좀 중심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저는 2022년에는 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내 성향이 조금 이 종목 고가권인 것 같다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챙기셨다가 눌리면 다시 또 공략을 하셔도 될 만큼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캠트로닉스입니다. 4% 최고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 오늘 오전에 이거를 만약에 전량 매도를 하셨다면 수익이 꽤 나셨을 것 같아요. 28,600원까지 슈팅을 쏘아 올려서 오전에 못 팔아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물론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좀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AS 시간에 가지고 왔고요. 네네. 시장의 흐름과도 또 잘 맞물려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의 탄력이 물론 좀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아쉬울 수 있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에 윗꼬리를 다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오전에 좀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다가 오후에 개인들의 물량이 나가면서 전반적으로 좀 탄력 나왔던 종목들 관련해서 이쪽 섹터 애들도 좀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비슷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직 이 정도의 탄력으로는 이 종목의 상승을 보기에는 저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좀 박스권의 흐름을 벗어나지 못했고 최소한은 이 가격은 돌파를 해줘야지 좀 더 안정적으로 슈팅이 나와줄 수가 있는데 아직 조금 부족한 1, 2% 부족한 흐름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좀 기다리셨다가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셔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다라는 마인드로 가져보시죠. 다음은 만도입니다. 만두를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만도 지금 살짝 눌리긴 했거든요. 그래도 수익권에 계실 것 같아요. 한 10.4%가량 그때 사셨다면 12월 1일에 사셨다면 네. 수익은 지금 꽤 나고 계실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저는 좀 더 보셨으면 좋겠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얼마나 더 봐야 돼요. 이 종목이 아직 저항 돌파도 되지 않았는데 네네. 10%면 그러니까요. 저항 돌파가 되면 당연히 이제 상방 쪽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추가적인 탄력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 지금도 10%지만 여기를 아직은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자율주행 관련 종목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ADAS,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텔의 이번에 그 2017년도에 인수한 업체가 세계 1위를 이쪽 분야에서 달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만도도 이쪽 관련돼서 또 보유하고 있는 그런 특허 같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지금은 시원시원한 흐름이 나오진 않아서 답답하실 수 있겠지만 미래성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좀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과연 계속 보라고 하실런지 궁금해요. 세경하이테크입니다. 폴더블 스마트폰의 독주가 이어지면서 세경하이테크도 아무래도 주목을 받았었죠. 오늘은 좀 밀리긴 했는데요. 이게 밀린 이유가 어느 쪽에 있다고 좀 봐야 될지도 궁금하고 일단은 전략을 좀 잡아주시죠. 신규 매수에 대한 의견과 더불어서. 저는 일단은 오늘 가격적으로 보거나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살짝 5일선을 또 훼손을 살짝 네네. 해줬고 음봉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머 이 종목 끝난 거 아니야 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은 저는 폴더블 폰 쪽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삼성전자가 점유율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노트가 사라지고 폴더블 폰 쪽으로 바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구글에서도 우리는 폴더블을 손떼겠다 얘기한 만큼 앞으로 좀 독식이 이루어질 건데 그때까지 이 폴더블 폰 관련된 종목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나왔던 탄력에 비하면
최근에 나왔던 상승은 사실 정말 미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좀 다른 쪽으로 더 관심이 많이 쏠려 있다 보니까 상승이 나오더라도 좀 제한적인 모습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바닥을 찍고 저점을 지속해서 올리고 있는 모습은 앞으로 좀 추세가 죽었다라고 보기에는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좀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격 의료주들도 좀 점검을 해보고 싶습니다. 유비케어를 그동안 얘기하셨어요. 11월 1일부터 이 종목 좀 눈여겨보십시오 라고 했는데 상승률은 4%가량입니다. 자, 오늘 좀 잘 나왔죠. 한 7%. 내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좀 좋을까요? 아무래도 코로나 확진자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사실 제가 이 종목 드린 지가 조금 시간이 됐는데 그쵸. 그때 저는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 같고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그쵸. 같다라고 했는데 소식이 안 나와서 제 판단이 틀렸나. 조금, 잠시 좀 왜냐하면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져서 진땀이 좀 나시기도 하셨나 보네요. 조금 그랬었죠. 조금 그랬었는데 다시 한번 확진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정부에서 이 재택치료 쪽에 굉장히 네. 힘을 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섹터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아마 그때 같이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아우 답답하다. 왜 이렇게 종목이 안 갈까 생각을 하셨을 수 있겠지만 코로나 관련주들 물론 단기적인 변동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코로나 이후에도 좀 필요한 쪽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원격 의료라는 이 시스템 자체는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의 사회를 봤을 때 지속적인 좀 성장세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좀 더 보셔도 좋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성장세가 지속될 거다라고 하니까 원격 의료주들 계속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탑픽주 궁금하실 텐데 잠시 뒤에 저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전장 히든 방송 오늘은 이지은 지휘관과 함께 시장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오늘은 미녀의 날, 내일은 내마녀의 날이라고 또 극찬을 해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선물 큰 거 준비했고요. 자, 탑픽주 그럼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카 관련주 안에서는 MC넥스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 안에서는 J콘텐트리가 정답입니다. 맞춰주신 분들은 지금부터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내마녀의 날이 좀 많이 걱정되실 것 같아서 우리 지은 지휘관님께서 오늘의 마녀로 변신을 해서 여러분들께 마법을 부려주신다고 합니다. 선물 준비되셨다면 마법 보여주세요. 상가 뾰로롱. 네, 귀여운 지은 지휘관님 마녀였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 다음 종목 탑픽지 좀 알아볼게요. 죄송합니다. 네. MC넥스인데요. 네. MC넥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MC넥스가 죄송해요.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괜찮습니다. 네, 카메라 뮤들과 관련된 응용 제품의 개발을 하고 또 생산을 하는 또 판매까지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주요 매출처는 현대모비스 그리고 삼성전자 등인데요. 빵빵한 회사를 주요 매출처로 두고 있고 차량용 카메라 모듈은 연평균 40에서 50% 정도 수준의 성장세를 앞으로 보일 전망입니다. 신차 한 채당 탑재되는 이 자동 카메라 개수가 평균 8개에서 10개 수준 정도가 가파르게 이렇게 10개 정도로 굉장히 가파르게 수준이 올라가고 있고 전장화
친환경 차량 출시 본격화로 인해서 자동차의 교체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좀 앞으로도 되게 좀 시장성이 커질 거라고 판단이 됐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대비 높은 단가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차량용 카메라 ASP가 우상향 트렌드를 보일 것이라 추정이 되고요. 카메라 모듈 평균 공급 단가가 상승을 했고 또 갤럭시 22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고 갤럭시 A가 판매 호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익에 대한 그런 개선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낮은 부채, 유보율 3,000% 정도 돼서 좀 재무 건전성 또한 확보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1개월 동안 외국인이 37만 주 그리고 기관이 41만 주가 넘는 집중적인 순매수세를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수급 개선과 함께 탄력적인 주가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 흐름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이때의 모습이랑 완벽히 똑같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비슷한 패턴이 나와줄 수는 있습니다. 상승 탄력이 나와주고 나서 좀 2, 3일 거래일 동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다가 상방의 흐름을 자리 잡으면 지금 이때 나온 것처럼 꽤 높은 탄력을 받으면서 종목이 눌리면서 가긴 했지만 꽤 높은 탄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끼가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밀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 이 가격대만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 상승 탄력 받고 나서 좀 끼가 있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손절선과 목표가를 그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절선은 61선, 저가 부근이 44,000원 좀 잡아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6만 원까지는 봐도 괜찮으실 것 같으니까 넉넉하게 좀 잡아드렸습니다. 제이 콘텐츠리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은 저렴하다라는 구간에서 52,700원 라인입니다.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저렴하고 또 아까 종목들이랑 좀 비슷하게 바닥권에서 추세를 돌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최근 지옥 관련주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 회사는 자회사로 JTBC 스튜디오 그리고 메가바스 중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말 국내외 제작사를 굉장히 이번에 많이 인수를 하면서 거대 스튜디오로 거듭났습니다. 최근에 7월에 인수한 미국 제작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OTT 플랫폼과 다수의 콘텐츠 계약을 또 체결한 이력이 있습니다. 미국 시장 조기 진출과 함께 우수한 크리에이터들을 유입을 했고 또 JTBC 스튜디오와 함께 협업을 통한 동반 성장 도모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영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조금 더딜 수는 있지만 백신 접종 또 아까 말씀드린 또 앞으로의 봤을 때 이런 정책에 따라서 회복이 또 시간을 두고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2022년 메가바스 관람수가 평균치 2017년 그리고 18년, 19년 평균의 70%까지는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 봅니다. 드라마 제작 편수 작년 14편에서 올해 19편 그리고 내년에는 26편까지 제작이 될 예정이고요. 지옥 흥행에 이어서 내년 상반기에 예정된 대박 작품인 지금 우리 학교는 종이의 집 등 여러 가지 좀 넷플릭스에서 공개되는 드라마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방송 라인업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잡아드릴게요. 손절선을 일단 먼저 잡아드리면 손절선은 저가 부근이 47,000원 잡아드리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67,000원까지는 그때 이제 조금 상승 탄력이 둔화되었던 가격인 67,000원까지는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내일 시장의 포인트 전략 잡아볼게요. 잠시만요. TV 주식전장 히든 방송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정말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행시 벌써 준비되어 있어요. 운 좀 띄워주시겠어요? 어떤? 이지은 전문가님 삼행시네요. 네. 이제는 지. 지금부터
은근슬쩍 기대해도 되나요? 뭘 주실지요? 파이팅이라고 우리 상규님께서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삼행시를 네. 뭘 주실 건지 히든 방송에서 공개하실 거죠? 네,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네, 시장 죄송합니다. 주도주를 드리고 네. 싶은데 안타깝게도 지금 공개는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주도주를 이제는 우리가 또 잡아야 되는데 2022년 시장 주도주 대박 종목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에게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들 오셔서 시장 대박주 꼭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대박이군, 대박이야. 여러분들 대박주 궁금하시다면 포털 검색창에 이렇게 검색해주세요. 주식전쟁. 그리고 들어오시면 사이트가 나올 거고요. 하단으로 스크롤 내리시죠. 빨간 버튼 방송 예정을 클릭하시면 오늘 밤 10시 30분에 이지은 지휘관과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가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내일 물론 변수는 있지만요. 여러분들 저희가 있잖아요. 파이팅 하시며 시장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승리!